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정말 1도 모르는 투자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처음 접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개념부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고요. 메모리를 또 D램과 낸드라고 얘기하는데 D램과 낸드를 구분하는 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화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편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D램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카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낸드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외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CPU는 이제 메모리가 아니니까 얘들을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강자이고 CPU는 인텔이나 AMD 같은 기업들이 강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도체를 공부하다 보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공정, 후공정 이런 얘기도 어렵고 산하공정이니 포토니 정착 이런 공정은 말만 들어도 어지럽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레거시 공정이니 선단 공정 이런 얘기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미리 칩을 설계해 놓고 얘를 이제 웨이퍼에 옮겨서 칩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칩을 만드는 공정을 전공정이라고 하고 만든 칩을 패키징하는 것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세와 집접화 이런 개념들은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이 몇 나노 수준으로 미세와 집접화 되느냐에 대한 얘기이고 이렇게 될수록 성능 개선, 전력 소모도 낮아지는 이런 개선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냐 하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한 번만 듣고 흘려보내도 무방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입니다. 자, 앞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요처는 어디일까? 이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같은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국가는 어디일까? 그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코로나 시기 동안 중국은 PC나 스마트폰이 잘 팔렸을까? 아니면 코로나로 도시 봉쇄한다고 해서 소비가 잘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시기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늘렸을까요, 줄였을까요? 이걸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만 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보자면요. 예를 조금 더 풀어서 보자면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잘 팔렸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또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시장 흐름에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요는 부진한데 공급을 늘렸다. 재고가 쌓이고 있고 업황이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추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감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씩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런 이해 없이 D램과 낸드 가격이 어떻고 수출 금액이 어떻고 반도체 전방 산업이 어떻고 반도체 공정이 어떻고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OECD 선행 지수를 찾고 글로벌 경기를 보고 반도체 출하 재고 지표 찾는 것 역시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낯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D램과 낸드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D램과 낸드의 주요 수요처인 PC 노트북과 서버와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팔리는지를 검색하고 또 이들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산하고 있는지 감산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반도체 시장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기사를 통해서 이해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요 시장 지표를 통해서 시장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업종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핵심 제품을 이해하고 수요처를 이해합니다. 이 수요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전방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제품을 공급하는 원재료를 이해한다는 것은 후방 산업을 이해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전방 산업과 제품과 후방 산업을 쫙 펼쳐놓으면 이제 밸류체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업종을 공부할 때는 상식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이해하고 제품의 주요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는 이러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